차가운 겨울비가 서울의 고층 빌딩들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30층짜리 KD타워 20번째 층, 홀로 불이 켜진 사무실에서 윤서하는 멍하니 책상 위의 사직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년을 바쳐 일했던 회사를 떠나는 마지막 날이었죠. 퇴근 시간이 지난 사무실은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미 한 달 전에 사표를 냈지만 오늘따라 가슴 한켠이 더욱 무거웠습니다.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 발견한 옛 명함들, 프로젝트 완료 후 팀원들과 찍은 사진들, 고객사에서 받은 감사 편지들까지 하나하나가 지난 5년의 무게를 실어 서하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퇴사를 결심하게 된 건 지난 겨울 대규모 구조조정 과정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었습니다. 실적 압박에 밀려 팀원 2명을 내보내야 했고 남은 인원들에게는 더 많은 업무가 쏟아졌습니다. 회사는 더 이상 예전의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야근이 일상이 되었고 주말 출근은 당연시되었으며 한 달 내내 이어진 편두통의 서하는 결국 한계를 느꼈습니다. 짐을 챙겨 사무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문득 어머니 고향인 청미산 자락의 작은 마을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여름방학이면 찾았던 그곳에서 할머니는 늘 언제든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오라고 하셨죠. 할머니는 이제 안 계시지만 어머니가 물려받은 옛집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하는 청미산행 첫 차를 탔습니다. 캐리어 하나와 편한 옷가지들을 담은 가방이 전부였습니다. 기차는 도시를 벗어나 점점 더 깊숙한 시골길로 접어들었고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빽빽한 빌딩들은 어느새 넓은 들판으로 바뀌었고 복잡한 도로는 구불구불한 시골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봄이 오려는지 들판 여기저기에서 초록빛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청미산역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한참을 달렸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 서하의 기억 속 그곳과 풍경이 조금씩 겹쳐졌습니다. 저 멀리 우뚝 솟은 청미산 봉우리, 산자락을 따라 늘어선 감나무들, 그리고 마을 입구의 오래된 느티나무까지. 나지막한 산자락을 끼고 있는 동백마을은 서하의 기억보다 훨씬 작아 보였지만 그만큼 아늑했습니다. 할머니 집은 세월의 흔적 그대로였습니다. 돌담으로 둘러싸인 집의 기와 지붕은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대문은 녹이 슬어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예상보다 깨끗했습니다. 한 달 전 어머니가 미리 와서 정리해 두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래된 장롱과 서툴게 도배된 벽지는 그대로였지만 구석구석 먼지를 털어낸 흔적이 보였습니다. 짐을 풀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당에서 흙을 파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자 누렁빛 털을 가진 개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하가 창문을 열자 개는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줄도 없이 자유롭게 땅을 파고 있던 개의 눈빛이 서하와 마주쳤습니다. 귀가 찢어진 자국과 앞발의 희미한 상처가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영리해 보였습니다. 날이 저물자 마을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도시의 밤처럼 현란한 불빛은 없었지만 달빛 아래 마을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마당에는 아까 그 개가 다시 나타나 구석을 파고 있었습니다. 서하가 현관문을 열자 개는 하던 일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가 내 구역이니? 개는 서하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을 지켜온 수호자처럼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서아를 바라보던 개는 마당 한켠에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서아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휴대폰도 끄고 알람도 맞추지 않은 채로요. 이른 아침 개 짖는 소리에 서아는 잠에서 깼습니다. 어제 마당을 서성이던 그 개가 아니었습니다. 더 날카로운 여러 마리의 짖는 소리였습니다. 창문을 열자 서늘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담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어둑한 새벽빛 속에서 작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 한 분이 마당에 서서 개들에게 무언가를 주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마리의 개들이 할머니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다가가자 개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제 본 누렁이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날카로운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어제 온 도시 아가씨구먼. 마을 소식은 빠르게 전해지나 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개들 앞에 놓인 그릇을 가리켰습니다. 식은 밥에 약간의 반찬을 비벼놓은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밥 먹으러 오는 놈들이요. 다들 주인 없는 것들이라 불쌍해서. 할머니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개들은 이미 그릇의 밥을 다 비워내고 할머니 발치에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누렁이만 여전히 앉은 자세로 서아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 노란 놈은 벌써 10년도 더 됐어. 새끼 때부터 여기 있었지. 할머니가 누렁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손자를 자랑하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서아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개들에게 밥을 주는 건가 하고요.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빈 그릇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아가씨, 개 무서워하제? 걱정 마라. 얘들은 사람 해치는 거 몰라. 서아가 대답하기도 전에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가 담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개들도 하나둘 할머니를 따라 발길을 돌렸습니다. 누렁이만 잠시 더 서아를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아침 해가 떴을 때 서아는 잠깐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어제 택시로 지나쳐온 길을 다시 걸으며 동네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담벼락마다 봄의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노란 개나리꽃이 피어있는가 하면 붉은 동백꽃도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담 밑으로는 좁은 길이 나 있었고 그 길 끝에는 허름한 창고처럼 보이는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붕은 낡은 양철로 덮여 있었고 벽면은 시멘트를 덕지덕지 발라 보수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고 안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에 보았던 것보다 더 많은 소리였습니다. 서아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고 그 사이로 개들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앞치마에는 무언가를 담은 듯 불룩했고 손에는 물그릇으로 보이는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서아를 발견하고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궁금하면 들어와 봐라. 망설이는 서아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다시 한번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던 강아지의 모습, 수의사가 더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던 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다음에 올게요. 서아는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등 뒤로 할머니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서아는 일부러
그 길을 피해 다녔습니다. 아침 일찍 들리는 개 짖는 소리는 여전했지만 창문을 닫으면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누렁이는 여전히 서하의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밤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구석을 파고 때로는 마루 앞에 앉아 서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점차 그 존재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누렁이는 마치 정해진 일과처럼 찾아왔다가 새벽이면 할머니 집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어느 날은 할머니가 개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걸어가는 할머니의 뒤로 개들이 줄지어 따라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렁이는 늘 할머니의 바로 옆자리를 지켰습니다. 비틀거릴 때면 옆구리를 받쳐주기도 하고 돌불이라도 있으면 먼저 가서 살폈습니다. 그렇게 봄이 깊어가는 동안 서하는 조금씩 마을의 일상을 알아갔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김옥순이었고 젊은 시절부터 이 마을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로는 줄곧 혼자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개할매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혀를 차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녀의 존재를 마을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서하는 누렁이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마루 끝에 오래된 우산을 세워두곤 했습니다. 누렁이가 비를 피할 수 있게요. 하지만 그날 밤 마당에서 들린 건 누렁이의 익숙한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비명 같은 소리였습니다. 서하는 벌떡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건 송곳니를 드러내며 서로를 노려보는 두 마리의 개였습니다. 누렁이와 처음 보는 개였습니다. 새로운 개는 온몸이 진흙탕이었고 뒷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저리 가. 서하가 소리를 지르자 두 마리 모두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누렁이는 이내 다시 경계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새로운 개를 마당에서 쫓아내려는 듯 했습니다. 빗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낯선 개의 눈빛이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누렁아. 서하의 목소리에 누렁이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낯선 개가 그만 뒷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누렁이의 자세가 조금 누그러들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비는 또 왜 이리 쏟아지나. 할매의 목소리였습니다. 언제 왔는지 할매가 마당 끝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매, 아가씨는 들어가 있어라. 여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할매는 서하를 안으로 들여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하는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할매는 천천히 새로운 개에게 다가갔습니다. 개는 할매를 경계하는 듯 했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친 채로 어디서 왔나. 이놈의 세상에. 할매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누렁이는 이제 완전히 진정된 듯 할매 곁에 앉아 새로운 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서하의 입에서 불쑥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할매가 잠시 서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 비닐봉지 좀 들어주려무나. 그날 밤 서하는 처음으로 할매의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낡은 건물 안에는 예상과 달리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 있었습니다. 구석구석 담요가 깔려 있었고 벽에는 개들의 목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매는 새로운 개의 상처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서하는 할매가 시키는 대로 거즈를 건네고 연고를 발랐습니다. 할매,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늙은이가 살다 보니 이것저것 알게 되는 거지. 할매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손놀림은 분명 오랜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개는
할매의 손길에 점차 긴장을 풀어갔습니다. 상처를 다 치료하고 나자 개는 구석에 놓인 담요 위로 가서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저 강아지는 어떻게 될까요? 다리만 나으면 괜찮을게야. 누렁이도 처음엔 저랬으니까. 할매의 말에 서하는 문득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그동안 피하기만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할매는 왜 이렇게 개들을 돌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매는 약품을 정리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영감이 수의사였어. 마을에서 유일한 수의사지. 소도 보고 개도 봤지. 근데 암이 와서 얼마 못 살았지. 그래도 마지막까지 아픈 짐승들 걱정했어. 내가 대신 돌봐달라고. 할매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때가 벌써 10년도 더 됐네. 누렁이가 막 태어날 때쯤이었어. 서하는 문득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10살 때 키우던 강아지가 병들어 떠나던 날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이. 저도 어릴 때 강아지를 잃었어요. 마지막으로 무언가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저 울기만 했죠. 할매가 서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들을 피했던 거구먼. 하지만 봐라. 내가 오늘 이 녀석 살리는데 힘을 보탰잖니. 그 말에 서하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매 말이 맞았습니다. 오늘 밤 서하는 처음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누렁이가 창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두 사람을 따라 나왔습니다. 누렁이는 왜 우리 마당에 자주 오는 걸까요? 그 녀석이 사람 보는 눈이 있어. 내가 마음이 아픈 걸 알았나 봐. 할매의 말에 서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할매, 내일도 와도 될까요? 언제든 오려무나. 할 일이 많으니까. 돌아오는 길, 누렁이가 서하의 발걸음에 맞춰 함께 걸었습니다. 이제는 그 존재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든든했습니다. 마당에 도착하자 누렁이는 평소처럼 구석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누렁아, 고마워. 서하의 말에 누렁이가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이제야 알았냐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은 마을 회관에서 주민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하는 할매를 따라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오랜만에 정장 차림을 하고 노트북을 든 서하를 보며 주민들이 의아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회의 안건은 마을 재개발이었습니다. 청미산이 관광지로 지정되면서 마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이야기였죠. 이장은 마을이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준비해온 자료를 마을회관 벽에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깔끔한 도면이 하나 떴습니다. 할매가 운영하시는 유기견 보호소를 정식으로 등록하고 마을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주민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할매도 놀란 듯 서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서하는 마음을 가다듬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요즘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면서 유기견 입양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할매께서 그동안 해오신 일을 체계화하면 마을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서하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동안 틈틈이 준비한 기획안이었습니다. 낡은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반려동물 카페처럼 꾸미고 입양 전 교육장으로도 활용한다는 내용이었죠. 예상 비용과 수익까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들이 시끄럽고 냄새도 나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점도 생각해 봤습니다. 마을 외곽에 있는 빈 축사를 개조하면 소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장이 자료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생각인가?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일했던 회사 동료들도 도움을 주겠다고 했고요. SNS로 할매의 이야기를 알리면 더 많은 후원자들이 생길 거예요. 회의는 길어졌습니다.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열띤 토론이 오갔습니다. 할매는 조용히 앉아 서하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결국 한 달의 준비 기간을 두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서하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오기로 했죠.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할매가 서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할매. 도와주실 거죠? 이제 와서 말리고 싶어도 못 말리겠구먼. 한 달이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서하는 매일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기획안을 다듬었습니다. 도시에서 일할 때보다 더 열심히 일했지만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도 하나둘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마을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김 이장의 아들인 민수는 건축을 전공했다며 도면을 그려주었고 동네 마트를 운영하는 순영 씨는 물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할매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하며 망설이던 할매가 이제는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개들의 과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들은 기획안에 생생한 현실감을 더해 주었습니다. 우리 영감이 살아있었으면 좋아했을 텐데. 할매는 가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에는 슬픔보다 자부심이 더 크게 묻어났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습니다. 서하가 SNS에 올린 할매와 유기견들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특히 누렁이의 10년 넘은 보호자 생활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공사는 초여름이 시작될 무렵에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축사는 깔끔한 보호소로 탈바꿈하기 시작했고 할매의 창고는 입양 상담실로 꾸며졌습니다. 주민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도왔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우리 마을이 유명해지는 거 아니냐는 말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걱정하던 목소리는 어느새 기대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첫 입양이 성사된 날, 할매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난 강아지를 배웅하면서도 할매의 눈에는 기쁨과 서운함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할매. 더 많은 아이들이 가족을 찾을 거예요. 서하의 말에 할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렁이는 여전히 할매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보호소의 마스코트가 되어 새로운 강아지들을 돌보는 일을 돕고 있었죠. 여름이 깊어갈 무렵 마을에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입양을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마을 가게들은 덩달아 활기를 띠었습니다. 청미산을 찾는 관광객들도 이제는 보호소를 둘러보는 것을 필수 코스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할매가 불렀습니다. 서하야, 넌 언제 서울로 돌아갈 거니? 서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 보니 서울로 돌아갈 생각은 이미 오래전에 잊고 있었습니다. 저 계속 여기 있어도 될까요? 할매는 대답 대신 빙그레 웃었습니다. 누렁이가 둘 사이를 지나가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듬해 봄, 청미산에 다시 벚꽃이 피었습니다. 보호소 마당에 심어둔 어린 벚나무에도 분홍빛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서하는 매일 아침 이 나무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작년 가을 첫 입양 가족이 기념으로 심어준 것이었습니다. 서하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수의사 정태민이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개원한 지 반년이 된 청미동물병원의 원장이었습니다. 보호소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마을에 수의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서울의 큰 병원을 그만두고 이곳에 온 젊은 수의사였습니다. 봄이 오니까 새로 올 친구들 준비해야죠. 따뜻한 커피를 받아든 서하의 귓가에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렁이였습니다. 이제는 많이 늙어서 전보다 걸음이 느려졌지만 여전히 아침 순찰만큼은 거르지 않았습니다. 보호소는 이제 제법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할매와 서하 둘뿐이었지만 이제는 마을 청년 셋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는 전국 각지에서 봉사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덕분에 마을의 민박집들도 늘 손님으로 북적였습니다. 할매, 약 드실 시간이에요. 서하가 할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매는 여전히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개들의 아침을 챙기고는 했지만 요즘은 좀 더 쉬어가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보호소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챙기는 일은 여전했습니다. 아이고, 벌써 그 시간이가. 할매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 밖으로는 새로 지은 보호소가 보였습니다. 깔끔한 2층 건물로 1층은 개들의 보금자리였고 2층은 교육장과 사무실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개들이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운동장도 있었습니다. 할매, 오늘 오후에 서울에서 취재 온대요. 사진도 찍고 싶다고 하는데. 아이고, 이 늙은이를 뭘 찍어. 내가 알아서 해라. 할매는 손사래를 쳤지만 눈가에 자부심이 서렸습니다. 청미산 마을의 유기견 보호소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름이 났습니다. 할매의 개들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로는 더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마을 회관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요즘은 주말이면 마을 아주머니들이 모여 장터를 엽니다. 보호소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마을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식당을 하는 순영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하야, 들어와서 밥 먹어. 새로 담근 김치도 있어.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서하를 완전히 자신들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도시에서 온 아가씨라고 부르던 것이 어느새 우리 서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울에서 취재팀이 도착했습니다. 할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특히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서하는 할매를 설득해 인터뷰에 응하게 했습니다. 그냥 불쌍해서 시작한 일인데. 할매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누렁이와의 만남, 그리고 서하가 마을에 온 이야기까지. 취재팀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할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밤이 되어 취재팀이 돌아간 후 서하는 마당에 나와 별을 보았습니다. 도시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밤하늘이었습니다. 누렁이가 조용히 다가와 서하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누렁아, 난 이제 여기가 정말 좋아. 서하의 말에 누렁이가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할매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별이 참 밝네. 할매, 우리 영감님도 지금 저 별들 사이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그럼 저 양반이 얼마나 좋아하겠노. 할매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서하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1년 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치듯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이런 날들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서하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더 많은 유기견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는 것, 그리고 이 마을을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드는 것. 그 꿈을 위해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서하야. 네, 할매. 고맙다.
단순한 두 글자였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이 서하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서하도 할매에게 고마웠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준 것,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준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가족이 되어준 것. 봄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휘날리는 마당에서 서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에 온 지 1년 서하는 비로소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온전히 자신일 수 있는 곳에서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